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일부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니? 맞춤법도 들어가지? 그 맞춤법에 대한 원리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은 문제 풀면서 주말에 하루 정도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해요. 맞춤법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고 그 맞춤법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먼저 설명할 거야. 그때 안 되면 그냥 외워. 맞춤법은 그렇게 가야 돼. 원리를 이해했다? 이해하시고 이 앞에 교재 가져가시고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한 대로 앞쪽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앞쪽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의자만 뒤로 빼서 앉아도 되고. 다 됐지? 좀 어수선한데 이제 집중해서 합시다. 지금 자음책입표부터 우리 그려볼까? 자음책입 복습 한번 해보자. 자음책입표. 빈 용지 있으면은 뭐 연습장 있으면 꺼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중간중간에 교재에다가 중간중간에 빈 공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런 거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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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짚어도 될까요? 네, 다녀오세요. 그래서 교재 뭐 46페이지나 이런 데 좀 펴놓고 그냥 한번 써봐. 다음 색표표 시간 그릴 테니까 복습부터 합시다. 다음 색표를 그려야 그 위에서 극체 현상을 다 설명할 거예요. 뭐 52페이지 펴도 되겠다. 글 있으신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펴갖고 그려도 되고 뭐 45, 46 이런 데 펴서 그려도 되고 너무 깔끔하게 안 그려도 돼. 근데 정확하게는 다 이해는 해야 돼. 여기가 무슨 자리고 여기가 무슨 위치고 무슨 방법이고 이런 것들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면서 그리는 거야. 그냥 바다 가져서 이것만 그리면 안 돼. 나도 그릴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그릴 테니까. 여기는 위치인 것 같고 여기는 방법인 것 같고 그치? 무슨 소리지? 위치니까 입술에서 나야 되겠네. 그리고 잇몸에서 나야 될 것 같고 새인 입천장이고 여린 입천장이고 요 입천장 소리를 우리는 구개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목청 소리고 화면 보면서 그리는 거 아니야. 화면 보면서 그리면 안 돼.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바로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 맞는지 틀린지만 맞춰보는 거야. 모르면 보고 그려. 모르면 보고 그려. 알겠지? 이거 밑에는 요런 소리일 것 같긴 한데, 그쵸? 요런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여기부터 이제 그리면 되는구나. 가야지. 바다를 가야지. 바다 가자서의 물놀이를. 시험 볼 때도 자음체계표 오른쪽 시험지 위에다가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알겠죠? 자리가, 저기 앉아있다. 옆에서 의자 가지고 있다. 자.
그릴 수 있겠니? 그렸어? 야, 진짜 복습 안 한 티를 팍팍 내시는구나, 다들. 어? 자, 우리 양심의 소리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자, 자신이 복습을 했다? 했어? 그래. 그렇다니까. 자, 1분 드릴게요. 얼른 후딱 마무리하자. 자음체계표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체 현상을 다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체계표가 확실하게 딱 그려지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그래? 그럼 야, 우리 자음체계표 그린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했었니? 의문의 변도. 5가지 교체 현상 다 기억나니? 이름은 기억나니? 하나씩만 얘기해볼까? 기억나는 사람은 그냥 막 던져보자. 무슨 현상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오케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악, 유음악, 그치, 구개음악, 된소리 대기. 이거 5개 알면 뭐 할 건데? 이거 안 물어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계속 글자에서 찾아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하게 머리에 없으면요, 그게 안 보여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라는 단어가 뭐야? 음절의 끝소리는 어디를 의미해? 음절의 끝소리. 음절은 무슨 단어니? 자, 3음절의 단어. 3음절로 쓰세요. 3어절로 쓰세요. 우리 맨날 헷갈리네. 3음절은 뭐야? 소리의 마디 글자 수예요. 그럼 글자 수, 글자의 끝소리는 어디야? 우리 한 글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어디를 의미하니? 받침을 얘기해요. 자, 음절의 끝소리는 우리가 받침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를 종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자가 여러분들 마칠 종자잖아. 우리 종료되었습니다 할 때 끝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대? 규칙이 있대. 무슨 규칙이 있어? 무슨 규칙이 있어? 기억나는 사람? 여기에 소리는 모든 소리가 올 수 없고요. 우리 국어에서 7개만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가느다란 물방울까지. 기역부터 이음까지 어떤 소리만 빠지니? 시옷만 좀 빠지지. 그쵸? 시옷만 빠져요. 나중에 근데 외래어 표기법 할 때, 로마자 표기법 할 때 우리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꼭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 자, 가느다란 물방울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변해서 나는지, 어떤 소리가 변해서 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느다란 물방울을 자음체계표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가, 느, 다, 란, 물, 방, 울 하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지 않니? 위치가? 위에 3개와 밑에 4개. 그럼 이런 소리들은 이 가느다란 물방울 요 7자리는요. 다른 소리들의 대표음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비음과 유음은 어떤 대표음으로 나지는 않고요. 요 소리들, 이 소리만 다른 소리를 대신해서 소리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읍이 커버하는 소리가 그냥 여기 있는 소리고요. 기역이 커버하는 소리가 여기 있는 소리고요. 디귿이 엄청 넓게 커버한다라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냥 파악 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음색표를 그려서 그냥 쉽게 파악하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외워야지. 뭐. 디귿은 티읕과 지읒과 치읒과 시읒과 쌍시읒과 히읗을 커버한다 이렇게 외워야지. 근데 외우는 것보다 그리는 게 더 낫잖아. 근데 거기에 예시를 하나씩만 써봅시다. 물론 종성에 쌍비읍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근데 피읍으로 우리가 종성을 쓰지만 실제 발음은 비읍으로 나는데 어떤 예시가 있어? 앞 소리는 어떻게 나니? 비읍으로 나잖아. 예시를 써주세요.
자, 앞에 봐 라고 할 때는 비읍으로 안 나는데 이때 왜 그러지? 자, 앞에 봐 이때는 비읍으로 안 나는데 왜 그럴까? 소리 어떻게 나니? 앞에 봐 패로 나지. 자, 요런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이 되지 않네요. 왜 그럴까? 요 자리가 소리가 없는 자리죠. 자, 뒤에 있는 소리, 앞에 있는 소리가 뒷자리로 이동해서 나는 소리, 끝소리가 뒷자리로 이동해서 나는 소리를, 법칙을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여는 법칙이에요. 자, 요 여는 법칙은 음운의 변동에 안 들어가요. 이건 그냥 자리 이동만 한 거라서 음운의 변동에 안 들어가요. 자, 연음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 앞사람 몇 명 할 때, 이때랑 앞에 봐 할 때는, 미안해요. 앞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겠네. 뭐라고 할까? 야, 빨리, 나 실명태소 하나만 얘기해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앞, 이마. 앞, 이마라고 하자. 앞에 봐라고 할 때는 여는 법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앞소리가 어떻게 나니? 앞이마 이렇게 하니? 아니지? 얘가 음절의 끝소리로 바뀌죠? 그쵸? 그때는 뒤에 오는 이 단어와 뒤에 오는 이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 형태소고요. 우리 형태소 구분도 꼭 하셔야 돼요. 에라고 하는 건요.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해주는데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가 온다면 그때는 그냥 바로 연음을 해줘요. 그 차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원리예요. 적용 원리. 요거는 이제 형태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쌍기역으로 우리가 대표음으로 기역으로 발음 나는 경우 뭐가 있니? 뭐 깎다가 있겠네. 이거 발음 어떻게 나지? 깎다? 깍 뒤에는 따로 나야 돼요. 무슨 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우리 이따가 할 된소리 대기까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키역 아닙니다. 키윽입니다. 자, 키윽이 기역으로 나는 경우는 우억이죠. 자, 이렇게 예시까지도 좀 써주시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잊어버릴 이유는 없으니까. 디귿으로 나는 경우는 우리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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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지? 나, 나 이렇게 할 때도 다 디귿으로 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들한테 이 대표음으로 뭐가 바뀌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왜 음운 변동해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거든.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고. 자, 그거보다 요 비음화와 유음화를 한 번에 같이 처리할게요. 비음화라는 거는 비음으로 되는 거지. 누가? 비음이 아니던 누가? 얘가. 비음이 아니던 누가? 얘가. 비음이 아니던 얘가. 그리고 비음이 아니던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현상이 비음화예요.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니? 위치 이동? 비읍이 니은으로 갈 수 있을까? 안 돼 이러면 꼭 자기 라인 안에서. 그래서 라인 지키면서 제가 자음색깔표 그리라는 거 수차례 강조했죠. 바다 가져서의 물놀이를 이런 거에서 그릴 때도 라인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유음화는요, 누가 누구로 가는 현상? 니은이 리을로 가는 현상.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는 앞에 있는 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소리 혹은 뒤에 있는 소리가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요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번 해봅시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라고 하는 요 소리들은 안울림 소리죠. 비음, 유음, 요 세 소리에 대한 소리세기 혹시 했던 거 기억나니? 소리세기 원리를 적용할 때 안울림 소리는 제가 3이라고 놓고요. 비음은 2라고 놓고요. 유음은 1이라고 놓을게요. 이거 소리세기 원리를 적용하면은 우리가 소리에 의존해서 음운의 변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소리가 항상 정확한 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소리를 의식하는 순간 이상해져요. 알지? 항상 우리 소리를 의식하고 소리 내는 순간 이상한 발음이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논리적인 그 방법에 의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 3, 2, 1로 나눴을 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 소리 세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비음화, 유음화는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 이 글자의 소리 세기가 몇이냐, 이 글자의 소리 세기가 몇이냐라는 것을 따져줘야 되는데,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우리 국어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 응? 그쵸. 앞 글자의 종성과 뒷 글자의 초성이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예요. 계속 저 누누이 그냥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약속을 합시다.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는 앞 글자의 종성과 뒷 글자의 초성이에요. 왜냐면 요 국물이란 단어도 발음할 때 기역부터 발음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발음해? 우 발음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할 거고, 그러면 국 발음하고 나서 무슨 발음을 할 거야? 미음 발음할 거고 우 발음할 거고 리을 발음할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발음나니? 어떻게 발음나? 국물이라고 발음이 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에 아까 얘기했던 소리 세 개를 한번 부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앞에 글자는 안 울림 소리니까 3으로 부여할게요. 자, 미음은 비음이니까 2로 부여할게요. 안 맞네, 소리 세 개가. 얘네들을 맞춰줄 때는 얘를 하나 내려봅시다. 그러면 자, 기역을 비음 자리로 하나 내려볼게요. 기역을 기음의 자리로 내려보면은 무슨 글자가 되니? 이응이 되지. 그래서 이응이 된 것 같은데? 뿅, 이응. 소리색이 이, 미음은 그대로. 그래서 최종 발음은 국물이라고 발음이 난대요. 이해하신 분? 어렵지 않지? 또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보자. 우리 저기 원장님 거주하신 곳이 종로예요. 종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에 소리세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응은 소리세기가 기음이니까 2, 리을은 유음이니까 1. 그럼 이걸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다. 해볼까? 얘를 하나 높여주면 2와 2가 맞겠네. 종, 노. 두 번째, 이응을 하나 내려줘도 되겠다. 근데 이응에서 내려줄 게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이건 불가능하겠네. 그래서 최종 발음은 종, 로가 되겠네요. 찾아줄 수 있겠어?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하시라고 그 교재에 어딨냐 앞에 넣어놨는데 27페이지, 28페이지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그냥 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이제 비음화, 유음화뿐만 아니라 모든 글자들 다 교과서에 나온 글자들 다 넣어놨거든. 예시문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꾸준히. 또 해보자. 신라라는 발음도 한번 해볼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를 보니까 소리 세기가 조금 달라요. 2, 1. 요것도 진짜 두 개가 되겠다. 신나가 되거나 실나가 되거나. 어떤 게 발음하기가 편하니? 1번, 2번. 2번이 편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나가 됩니다. 항상 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찾아주시고 발음을 편리하게 하셔야 돼요. 편하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일어나? 편리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하라고 해요? 유음화. 이렇게 되는 거는 비음화. 자,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찾는 연습은 항상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를 예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어려워? 이해되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어야 어떤 글자가 어떻게 툭 튀어나와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거야. 찾아줄 수 있는 거야. 하나 더 갈까? 구개음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지. 자, 구개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무슨 음이라고? 무슨 소리? 구개. 구자가 입이라는 한자어죠. 개자가 천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돼? 입천장 소리. 입천장 소리는 우린 센 입천장 소리와 여린 입천장 소리가 있지만
여기 있는 지읒 소리의 구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바뀌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러나 그냥은 안 바뀌어요. 형식 형태소 이 소리를 만나야 돼요. 혹은 반모음 이 소리를 만나야 돼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요. 자, 이 형식 형태소 얘기도 좀 이따 합시다. 구개음에서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얘만 자리 이동이 된다. 좋은 위치 이동을 얘가 일으킨다. 비음하나 유음하는 절대 자기 라인 외에는 못 벗어나는데 구개음하는 벗어나요. 이것도 특징이라면 여러분들 특징 물어볼 수 있어요. 비습적으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구개음화랑 비음화랑 유음화만 따지면은 구개음화만 좋은 위치가 바뀌는데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넣으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서 요 디귿 같은 경우도 좋은 위치는 바뀌지. 그쵸? 얘네들을 다 커버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좋은 위치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지문들이 나오거나 선택지가 나올 때는 무조건 조금 더 눈여겨보세요. 좋은 위치 바뀌는 거는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만 얘기하거든. 왜? 디귿이 지읒으로 갔잖아. 잇몸 소리가 입천장 소리로 갔잖아. 좋은 위치가 바뀌었잖아.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도 디귿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가 바뀌는 현상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위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구개음화만 있었는지 아니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도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눈여겨보시면서 선택지를 좀 판별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구개음화의 특징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도 바뀌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방법만 바뀌거든. 파열음이었던 비읍이 미음으로 가는 비음화, 유음이었던 애가 비음으로 가고 비음이었던 애가 유음으로 가는 유음화 비음화인데 구개음화는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가기도 하면서 셈 입천장 자리로도 가요. 그런데 누구를 만난다고요? 형식 형태소를 만난다고요. 형식 형태소를 정리하자.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문법적인 측면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문장의 법칙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조사가 있고요. 용언의 어미가 있고요. 접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요.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그럼 얘네들은 또 누군지 우리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니? 지지난 시간부터. 조사는 품사에서 조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용언의 어미는 용언의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해? 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용언의 구조까지 그릴까? 이거 그려야 돼. 여러분들 문법 요소도 들어가잖아. 피동, 사동 다 들어가. 피동 뭐 이렇게 높임 표현 들어가잖아. 그래서 용언의 구조까지도 무조건 그려야 돼. 오늘은 일단 제외. 자, 접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 뒤에 붙어서 근 뒤에 붙어서. 자, 접사의 기능, 의미를 더해주고요. 또 새로운 단어로 형성시켜주고요. 심지어 품사 변화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혼자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 오늘 누가 제일 늦게 왔지? 정배가 제일 늦게 왔나? 정배 오는데 맨손으로 왔어? 늦게 왔는데? 맨손으로 왔어? 네, 맨손으로 올 수도 있지. 할 때 이 맨자가 접사라고요. 왜 접사일까? 손에 의미를 더해줬니? 아무것도 없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줬지. 자, 맨만 띄어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니? 에이맨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어? 그 맨은 다른 맨이잖아. 혼자 쓸 수 없죠? 이런 친구들을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품사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자, 해, 옷, 이 할 때 도디. 자, 이 돋다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뭘까? 돋다. 돋다. 품사가. 동사겠지. 자, 이 동사인데, 자, 우리 해돋이 보러 가자, 해돋이를 보러 가자라고 해서 이 이가 붙어서 품사가 뭐가 됐니? 명사로 바뀐 거지. 아예 바뀌었어요. 새로운 단어예요, 얘는. 해돋다랑 해돋이는 전혀 다른 단어야.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품사를 바꿔주는 이런 역할들이 접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해돋이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쓰지? 해, 도, 지라고 쓰지? 왜 이렇게 쓰느냐? 디귿이 왜 지읒으로 나느냐? 그냥은 안 바뀌고 뒤에 무슨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이 소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외음악을 한다. 여기까지는 다 복습이 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예시, 국외음악의 예시. 굳이 저 선생님은 예를 들래. 그치? 그래서 굳이. 왜 아까 굳이를 답을 안 튀어나왔냐?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할만하죠? 가, 치로 소리가 납니다. 히읗은 치읓으로 소리 나요. 디귿은 지읒으로 소리가 나고.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건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굳혀질 거예요. 이거 발음 어떻게 날까? 발음은 쉬워. 구, 치, 다. 얘 치읓은 도대체 누가 바뀐 거야? 야, 디귿은 지읒으로 간다면. 디귿은 지읒으로 간다면. 치읓은 티읕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했지? 요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먼저 뭐가 일으켜? 축약이라고 하는 요 축약형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히가 학교에서 나가니 이히리기 우구추 접사예요. 그 친구들도 피동접사, 사동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접사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에 이 소리가 남아 있지. 그래도 이 소리가 남아 있어서 요 소리를 만나서 히 소리가 치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문의 변동은 몇 가지가 일어나니? 첫 번째 거센 소리 대기 하나, 그 다음에 국외음악 두 개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찾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야. 찾아줘야 돼요.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개념이 없으면 그냥 소리대로 내갖고 역으로 추적해가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쉬운 방법을 해야지. 자, 하나 더 갑시다. 된소리 대기입니다. 자, 된소리 대기는 누가? 된소리가 아니었던 예사소리가. 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가는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 국어의 예사소리 몇 개? 5개. 브드그스즈 예사소리.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된소리로 된대요. 되게 이거 어려웠던 것 같은데 된소리 대기. 기억나니? 요 4가지 다 외우라는 거. 무조건 외우라는 거. 기억 안 나? 복습 안 했지? 같이 하자, 복습. 매 시간마다 복습은 하긴 할 거야. 자, 제목은 된소리 대기. 이 된소리 대기는 제가 맞춤법 할 때 무조건 이거는 된소리 대기부터 공부하고 와야 돼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맞춤법까지 연결되죠? 이번 시험범위가. 연결되지? 맞춤법은 우리가 이 된소리 대기의 원리를 알면 맞춤법은 정말 쉬워져. 그래서 된소리 대기를 무조건 이 4가지 유형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될 때는 여기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예요. 그럼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첫 번째 어떤 소리가 올 때?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날 때. 그러면 앞에 자음의 예사소리는 받침소리고요. 뒤에 소리의 예사소리는 초성이죠.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가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면 뒤에 소리가 된소리가 돼요. 점심은 국수가 좋겠다. 발음 어떻게 나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를 보니까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네요. 그래서 소리가 국수로 나요. 이 원리. 예사소리 몇 개 있다고? 예사소리 몇 개? 우리 국어에서 5개. 이렇게도 외우더라. 구두방 사장. 구두방 사장. 이렇게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앞에 소리의 예사소리는 자음의 우리 종성의 소리잖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얘네들 못 오니까 구두방만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자, 두 번째 이제 갑시다. 그러면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면
무조건 일어나. 무조건. 자,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아니야. 옵션이 걸려. 조건이 걸려. 누구에서만? 기억나는 사람. 품사 중에서 명사는 안 돼요. 용언에서만 일어나요. 자, 용언, 간, 받침, 니은, 미음. 아, 또 어간이 나오네. 그래, 용언의 구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고. 어간과 어미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니? 응? 활용시켜 보면 되지. 활용시켜 보면. 아까 우리 그걸로 한번 해볼까? 붙이다. 잠깐만 딴 얘기하고 올게. 얘들아, 이거 붙이다는 굳다에서 온 친구거든? 굳다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야? 어간, 어미. 활용시켜보면 굳고, 굳다, 굳네. 여기가 어간이네요. 자, 굳히다 활용시켜볼까? 굳히고, 굳히었다. 굳히까지가 어간이에요. 활용시켜보면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방법이고, 어간, 어미 헷갈릴 때는. 자, 그러면 용언의 어간에서 받침이 니은, 미음인데, 니은, 미음은 좋은 방법에서 무슨 방법이니? 하여름, 파처럼, 마처럼, 비음, 유음, 니은, 미음, 비음이에요. 비음 중에서 그럼 누가 하나 없지? 이응. 얘는 왜 빠졌을까? 용언의 어간 받침에 이응이 없어. 이응으로 끝나고 받침에 뒤에 종결음이 다로 끝나는 동사가 있나 한번 봐봐. 형용사가 있나 봐봐. 넝다, 중다, 강다 아무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거예요. 여기 비음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빨리 꺼져라. 그냥 비음이 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비음 자체가 울림소리거든. 이거는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셔도 괜찮아. 자, 잠깐만 집중. 이해되면 그냥 이해하시면 돼. 우리 항상 이 울림 소리 때문에 소리의 변화가 많이 울리거든. 그래서 울린다라는 거는 소리의 파장에 파동이 생기는 거야. 이거 음성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소리를 냈는데 아라고 소리를 냈는데 이 소리에 파동이 생겨갖고 이 울려주는 소리가 다른 뒤에 글자에 딱 맞아떨어지면 이 파동이 다른 글자에 딱 부딪히면 이 파동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자, 이 소리의 울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힘이라고 본다면 그 힘이 글자에 딱 들어가면 이 글자는 힘이 더해지는 거지. 그치? 자, 힘이 더해지는 소리는 우리가 무슨 소리라고 했어? 예사소리에 힘이 더해지면? 예사소리에 힘이 더해진 소리? 된소리라고 얘기했잖아. 그 원리긴 해요, 음성학적으로. 이해하신 분만 이해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인데? 괜히 얘기했네. 자, 그러면 용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우리가 용언의 어간이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되니? 당연히 어미가 오면 어미의 예사소리가 오면은 이 친구는 다 된소리가 된대.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 머리를 감다 이렇게 발음 안 하죠? 감다. 신발은 신고. 신발은 신고. 여기도 그러면 선생님 자음과 자음이 만난 이 위치니까 이거 소리세기의 원리를 좀 적용하면은 얘가 하나 낮아지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야. 용언의 어간 받침, 어미 받침은 된소리 되기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음해봐. 발음하면은 그렇게 안 나잖아. 감나 이렇게 안 나잖아. 그치? 그 발음의 편리성도 있는데 세기를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의미의 분명성이에요. 의문의 변동을 일으켜서 의미 파악이 힘들어지면은 그거는 아니된만 못하잖아. 그래서 소리의 변동, 의문의 변동은요. 편리성도 있지만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 때문에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조건에서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고 같은 경우는 누구랑 또 구분이 돼? 화재, 신고. 얘는 발음 어떻게 나요? 신고. 발음이 다르지? 왜 그래?
조건이 용언이냐 아니면 명사냐 그 차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 이어서 3번. 용언의 어간 얘기했으면은 어미, 비음 말고 유음, 리을, 어미, 리을. 어미, 리을 뒤에 예사소리예요. 어미, 리을이니까 얘들아 어미 다음에는 글자를 붙여 써주니 띄어 써주니. 용언의 어미 뒤에는 어미에는 어말어미가 있으면은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띄어쓰기가 일어나는데도 일어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자, 요 할자는 기본형 누구? 하다. 자, 하다에서 용언의 활용 뭐가 일어나니? 다가 리을로. 그래서 요 어미 리을은요. 관형사형 리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띄어쓰기 하고 나서 뒤에 영향을 줘서 소리가 뭘로 나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빨리 발음해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히 여기를 쉬어주면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관형사형 리을뿐만 아니라 우리 어미 중에 요거 하나는 또 기억해 놓읍시다. 조금 더 들어갈게요. 리을지라고 하는 이 어미가 있어요. 리을지. 리을지. 요 리을지가 하나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미 리을 소리에 뒤니까 지가 찌루 소리가 나야 돼. 언제 나오냐면 할지 말지. 할지 말지 고민이야. 그때 리을지의 어미가 하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헷갈리진 않아요. 맞춤법 할 때도 헷갈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요 리을을 그대로 내려와서 누구의 리을? 기억나는 사람? 한자어 리을.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얘기했잖아. 어간, 어미, 리을, 리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자어 리을 뒤에는 모든 예사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즈만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3개만 나요. 리을에서. 리을에서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3개라는 거는 빨리 그려볼게. 바다, 가자, 서해, 물돌, 이을에서 리을과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시옷, 리을과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디귿, 그 다음에 지읒. 여기에서만 일어나고 여기서는 안 일어나요. 한자어 리을 뒤에서는요. 소설에서는 갈등을 찾아야 돼, 갈등을 찾아야 돼. 그치? 여러분들은 실력이 발전될 수 있어, 발전될 수 있어. 그래서 갈등으로 소리가 날 거고, 발전이라고 소리가 날 거예요. 갈변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사과의 갈변 현상. 갈급해요. 여기서는 소리가 안 일어나네요. 그래서 이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까지가 된소리 되겠습니다. 자, 교체 현상 우리 총 몇 개? 교체 현상 총 몇 개? 아유, 빨리. 자, 얘기해봐. 교체 현상 5개 얘기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된소리 내기.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교체 현상이 음운의 변동의 50%를 차지해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벌써 음운의 변동 절반 끝난 거야. 탈락, 축약, 첨가 있는데요. 걔네들 합쳐서 50%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넘어갑시다. 이제 탈락 갈게요. 자, 탈락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자음이 있었는데 또는 의문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흔적도 안 남겨요, 얘는. 교재는 50페이지. 교재로는 50페이지.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50페이지. 프린트로 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그 뒤로 넘기면 되고요. 자, 밑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탈락 현상의 1번을 한번 봅시다. 자음군 단순화가 이름부터 한번 해볼까? 자음군.
이때 군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음은 군이니까 모음은 양인가? 모음양. 자음 안 웃기는구나. 자음은 군. 이때 군자가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군중이라고 얘기를 하지.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그럼 자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야? 겹받침.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고요? 단순하게. 얘들아 모여 있으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한 개로. 자, 요 이름부터 정확하게 이해해. 그럼 겹받침은 한 개로 만들어 준 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각. 발음 어떻게 나니? 쓸 때는 겹받침으로 쓰지 자음 두 개로 쓰지. 이렇게 쓰죠. 자, 그럼 두 개였던 겹받침이 하나로 됐네요. 자음군이 단순화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뒤에 어떤 형태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볼까? 자, 닭을 보다 할 때 요 을은 조사죠. 무슨 형태소? 아까 했네. 형식 형태소. 오케이,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대로 요 자리가 연음이에요. 달글이 맞아요. 우리 가끔 다글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 이거는 틀린 소리예요. 그대로 연음해줘야 돼요. 형식 형태소는 자, 형식 형태소의 개념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애니? 아니지. 그래서 의미를 침범당해도 괜찮아, 얘네들. 얘네들은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문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침범해도 괜찮아. 근데 밑에 가가페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나올까? 발음이. 최종 발음만 써볼까? 다, 가, 페로 나요.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씁니까? 근데 우리는 소리 현상을 공부하는 거지 이 소리를 표기로 옮겨놓으니까 되게 어색하지 않니? 그 어색함 이겨내야 돼요. 이번에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소리가 이렇게 간 이유는 뭐예요? 오케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되냐? 뒤에 있는 요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 형태소야? 아니지. 우리의 앞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지. 프론트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럴 때는 자음군 단순화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연음을 해줘요. 얘는 그대로 연음이지만 아니 실질 형태소인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 시키고 난 다음에 연음이에요. 여기 패는 왜 패로 소리가 난다고? 애가 형식 형태소니까 조사니까 그대로 연음이지.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달글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은 몇 개? 달글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은 없어. 달글은 없어. 그냥 연음이야. 밑에 다가페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은 몇 개? 한 개. 자음군 단순화만이야. 연음은 의문의 변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냥 나는 소리 규칙이니까. 아유 힘들어. 자음군 단순화에서 하나만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거 소리 어떻게 날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내냐면은 말 따로 소리가 난다. 틀렸습니다. 얘는 디펜스 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 디펜스 해야 돼. 항상 알았지? 막아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따라고 소리 나는 이유가 있어. 얘가 가끔 리을 소리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리을 소리로 남아요. 맑게. 이렇게 소리 나서 그래요. 리을로 나는 경우가 있고요. 기억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에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소리를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러면 얘는 왜 기억으로 남을까? 왜 기억이 없어졌을까? 이때는. 뒤에 기억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 소리
여기에 있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요 소리만 보면은 리을 소리가 오고요. 기역 소리가 오고요. 기역순으로 오죠.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그랬을 때 아우 기역 두 개 오니까 그냥 하나 날려주자. 그래서 리을이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리을, 기역,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데 여기 위치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에서 먼저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니까 얘가 된소리가 되고 나서 기역은 장렬하게 탈락. 그래서 말 따로 남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도 자음분다소나 이전에 된소리 대기 현상부터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났으니까. 그것까지 연결이 돼갖고 얘네들이 따로 나고 깨로 나는 것까지도 이해하셔야 돼. 이해됐지? 자, 밑에 리을 탈락을 봅시다. 자,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탈락하는 겁니다. 우는, 리을이 탈락한 제 소리가 났네요. 논리, 논이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요. 근데 표기도 우리 어떻게 쓰니? 표기도 우리는 노니라고 쓰지. 우는도 우는이라고 쓰죠. 그럼 이거의 특징. 이 리을 탈락은 소리의 탈락이기도 하지만 어디로도 반영을 한다고요? 표기로도 반영. 표기로도 반영해서 나중에 우리 표기 맞춤법과 연결이 돼요. 흙에서도 얘들아 무슨 소리가 탈락했어? 리을 소리가 탈락했지. 근데 운운에서도 리을 소리가 탈락했지. 그러면 자, 흙은 리을 탈락인가? 아니야, 이건 자음분단수라고 해야 돼. 리을 탈락은 리을만 있어요. 리을 탈락은 리을만 있어요. 이해됐죠? 리을 탈락은 리을만 있어요. 그리고 표기로도 반영이 돼요. 흙은 우리가 흙 이렇게 안 쓰잖아, 이제. 이렇게 쓰면 틀렸다라고 할 거잖아. 흙도 한번 우리 해볼까? 자, 흙이 묻었다. 우리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봅시다. 응? 흙이 흙이야. 뭐 해줘야 돼, 그대로? 그대로 연음. 얘 무슨 형태 소니까? 형식 형태에서 품사로는 누구니까? 조사니까. 알겠지? 묻었다는 묻었다야. 알았지?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일단 이거 다 하고 보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자, 히읗은요, 기존에 있었던 히읗이 활용하면서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히읗 탈락은 그냥 개념만 하나 알아도 괜찮아. 좋은, 쌓이다. 근데 히읗 소리가 우리 어디서 나는 소리였니? 좋은 위치에서. 목청 소리였지. 얘들아, 목청 소리가 이 안에서 라고 하는 목에서부터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음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히읗은 탈락 아니면 축약으로 거의 가는 경우가 많아요. 히읗은 탈락 아니면 나중에 할 축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히읗에 대해서 개념 잡을 때 초성으로 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두 제일 첫 글자에 나는 경우가 아닌 한 탈락 아니면 축약으로 가요. 자, 밑에 가서 탈락 모음에서 일어나는 탈락이네요.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자음에서 일어나는 탈락이었어요. 탈락. 그리고 저번에 내가 프린트에서는 여기다가 5번을 안 썼는데 5번은 동음 탈락이라고만 써놓읍시다. 교재 가지신 분들은 제가 써놨죠. 그래서 모음에서 일어나는 탈락도 있는데 자, 가 탈락하는 경우에요. 쓰어라, 써라 라고 할 때 어디 갔니? 탈락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글 좀 제대로 써라 표기로도 반영을 해주네요. 탈락할 때는요. 표기로 반영을 해줘요. 우리 이 담그다라는 단어도 맞춤법에서 되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김치를 담구었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했고 담궜다라고 하는데 틀린 거야. 담그다가 기본형이에요. 담그다. 자,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소리가 있어야 돼.
가, 다를 여러분들 저쪽으로 좀 명령을 한번 해볼까? 야, 저쪽으로 좀 가. 꺼져라고 안 하네. 저쪽으로 좀 가. 이러면 자, 있었던 다가 탈락한 거니? 안 돼. 다가 탈락한 게 아니라 어미 활용된 거예요. 다가 명령형 어미 아로 활용이 되고 나서 보고 나니까 여기는 소리가 어떻게 되니? 이응은 소리가 있는 이응, 없는 이응? 없는 이응. 그러니까 가, 아, 이 소리가 있어. 그래서 결국 똑같은 소리다 보니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어미 활용되고 나서 탈락이에요. 그냥 다가 탈락되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버리면 이거는 틀린 선택지가 돼버려. 그렇게 낚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안 돼. 항상 머릿속의 개념부터 동원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탈락 현상. 다들 지금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